안녕하세요. 오늘장 일장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의 스웨덴 업종은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죠. 중국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 소재 산업시설 섹터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같이 좀 소외됐었던 코스닥은 오늘까지도 더욱 소외를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기관의 팔자 물량이 많았던데 막판에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이 되었습니다. 종가상 코스닥이 480을 지켰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TV 2차 토론 대선 관련해서 있었는데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무더기로 추가 급락한 것이 코스닥의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던 날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또 한 번 연저점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환시장 종가까지 궁금하시죠?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초반 1960선 회복했습니다. 오후 가까워지면서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적극적으로 출하가 되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며 코스피 지수의 이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1960선에서 제자리 걸음하던 코스피 지수 오늘 마감 종가입니다. 0.37%의 오름세 보이며 1964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9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기관 역시 1227억 원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는 빨간불을 켠 모습이고요. 개인이 오늘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을 출회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폭의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닥 지수, 장초반 개인의 매도로 하락 반전됐는데요. 이후 오후 들어서면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가 돼 지수의 낙폭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1.63%의 급락세 보이며 481.60포인트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29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기관 쪽에서 271억 원, 외국인이 11억 원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080원 선이 붕괴가 된 환율, 오늘 어제에 이어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환율은 2원 30전 하락하면서 1,076원 70전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 이상의 조정받으면서 147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1.30%의 오름세 보이면서 62,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는 4%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36,3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4%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22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 오늘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5% 이상의 급락세 보이면서 27만 2,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 브로드밴드 역시 오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8%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4,41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M과 포스코 ICT 약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GS홈쇼핑 오늘 5%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면서 13만 8,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인터플렉스 역시 3%대의 내림세가 부착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조선주들이 저가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며 동반 오름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22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대우조선해양이 6%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2만 5,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기의 회복 기대감에 중국 경기 민감주인 석유화학주 오늘 강세 보이며 장마쳤는데요. 금호석유가 7%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오늘 12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호남석유 역시 3.39%의 오름세가, LG화학 역시 3%대의 강세 보이면서 32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대형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건설주 주가 오늘 동반 오름세 보였습니다. 해외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건설주 중 현대건설이 현재 3%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7만 1,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3%대의 동반 오름세, 대림산업이 5%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82,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에 따른 증권주 역시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났는데요. 삼성증권이 1.40%의 오름세가, 대우증권이 3%대의 강세 흐름 보인 하루였고요. 우리투자증권 역시 3%대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방산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산업주 주가 급락 하루 만에 오늘 반등으로 장마쳤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대에 설치됐던 크레인을 오늘 철거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크레인 철거는 로켓 발사 직전에 하는 이 절차이기 때문에 북한이 기술적인 결함을 해결하면 언제든지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방산주 주가 휴니드가 2%대의 강세, 스페코 역시 3%대의 강세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다만 빅텍이 오늘 5%에 가까운 하락 흐름으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면서 오늘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바른손과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학, 조광페인트까지 모두 하한가 나타났고요. 유성 TNS가 5% 이상의 급락세가, 다만 AMP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봅니다. 역시 급락세 보였습니다. 보령메디앙스와 아가방컴퍼니, 이지, 신우까지 모두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서한이 오늘 7%대의 급락세 보이면서 1,03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그룹주들 오늘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동반 오름세 보였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가 3.60%의 오름세로 전일 대비 3,600원 오르면서 103,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증권이 3%대, 현대건설 역시 3.62%의 강세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STX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STX그룹주 오늘 실적 개선 전망에 일제히 급등세 보이며 장마쳤는데요. STX 페노션은 상한가, STX 조선해양 역시 7%대의 급등세 포착됐고요. STX 엔진 역시 6.38%의 급등세 보이며 오늘 9,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일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행진 이어갔는데요. 일동제약 막판에도 상한가 나타내면서 12,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비상교육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기대감에 강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비상교육 오늘 3%대의 강세 보이면서 12,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주식으로 돈 버시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민감 대형주는 이 정도에서 수익 보고 팔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아마 땅을 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피했을 거야 경기방어주 오늘 또 많이 내려서 아마 된통 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으로 가서 일단 오늘장 정리부터 확인을 해보죠. 고승희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뭐 그럭저럭 버티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쉬어도 말이죠. 코스닥 참 걱정이 됩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정리부터 들어보죠. 예, 국내 증시는 재정절벽 불확실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최악은 피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외국인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요. 재정절벽이 최악을 피했다라는 안도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소외되었던 조선, 건설, 화학, 금융 등 소외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던 반면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IT, 화장품 등 중국 내수 확대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의 장세는 어떤 중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순환매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은 안도 장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그 코스피 지수의 상승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재정절벽이 올해 안에 뭐 좀 뭔가 대타협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진짜 오늘 내일 열리게 되는 FOMC에서 뭔가 하나 큰 부양책이 나오든지 뭔가 하나 희망의 어떤 큰 줄기가 좀 시장을 비춰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내일 시장 좀 조용할까요? 내일 되면 동시만기 하루 전이 되잖아요. 예, 이번 주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FOMC 그리고 EU 정상회의 등
대형 이벤트가 산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증시도 안도 장세 속에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재정절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요. FMC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은 추가 국채 매입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지표 개선이라든지 11월에 고용 지표가 견조하면서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반드시 12월 FMC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EU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은행 감독기구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이즈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대형 이벤트는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될, 기대보다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처럼 소외된 업종,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소외 업종이 강세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신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동행을 하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IT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비중 확대, 지금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이들 업종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관이 연말 올해 끝까지 이렇게 좀 무관심하면 참 어렵겠다 싶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조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시장의 이슈가 있으면은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과거에 코스닥 강세를 이끌었던 미디어라든지 어떤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떤 시장에 대해 새로운 이슈라든지 실적 개선되는 그런 눈에 띄는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이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조금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어떤 지수를 보고 접근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대형 주장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지만 코스닥 개별주 모멘텀이 있다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 주가는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업종별 분위기는 순환매라는 분석도 해주셨었죠.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 분석 들어봤습니다.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샘플러스 로지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 연결하는 화요일마다 코스닥은 기관 매도로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왜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폭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1.6%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대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안에 거래소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자체가 오늘 긍정적으로 유입됐던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체린 앵커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은 기관의 순매도세가 어느 정도 코스닥의 발목을 잡고 다시 하방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요. 일단은 여러 가지를 보기 전에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부터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섹터가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서비스, 화학, 건설, 유통, 그리고 철강, 금속까지 골고루 뛰어난 매수세를 좀 나타냈던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건설, 그리고 철강, 금속 쪽에 어느 정도의 섹터를 이루고 있던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기관의 특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신다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은 전기전자 업종을 볼 때 아직까지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내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대신 기관은 저가 매수세를 철저하게 임하면서 키 맞추기식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기 민감주의 흐름 자체는 코스닥에도 똑같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더라도 제약업종, 화학, 그리고 금속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경기 민감주가 큰 상승을 보이자마자 일단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던 통신업종이라든지 음식료업종이 하락폭 자체가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다만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던 것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금 증가된 모습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이런 흐름 자체를 지금은 계속적으로 12월달 그리고 1월달에 나타나겠구나라는 안일한 전망보다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쉽게 포지션을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의 움직임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기 때문에 쉽게 포지션 변경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에서는 주요 섹터마다 한번 들어왔던 경기 민감주 섹터를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지금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관련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 차이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매수세에 임하시기보다는 일단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추세적인 기간의 움직임을 보시고 난 다음 매수세에 임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인 특징주 좀 추려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뭐 코스피 쪽에는 어떤 종목을 대충 골랐을지 그 어떤 지역이랄까요? 그 종목들이 대충은 좀 미리 짐작할 수 있을 법하지만, 코스닥 쪽에는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준비해 오셨는지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하고 대우조선해양이죠. 그래서 오늘은 화학주하고 조선주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정치인 테마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금호석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지금의 수급 주체 자체는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포지션 자체를 잡고 난 다음에는 꾸준히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모습 자체는 내일도 아니면 목요일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좋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장기적인 부분까지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따라들어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장기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 금호석유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상승이거든요. 하지만 중국 경기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정책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는 부분은 없죠. 실질적으로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는 시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 자체는 기관만이 매수세가 철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대우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PBR로 따지면 0.7배고요. 그리고 PR 같은 경우에 7배에 그치고 있는 상태죠. 거기에 대해서 기관은 그런 부분 자체에 포커스에 임하면서 매수세를 조금 가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관의 포지션을 한번 보시더라도 매수세 자체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율 자체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28만 원, 28,000원까지는 가능한 가격대고, 대신에
만약에 28,000원이 조기에 달성될 시에는 우리가 3분의 1 매도를 한 다음에 쇼크버링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실적 자체, 수주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적인 가치 자체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 메리트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인 테마주 얘기를 좀 들어보죠. 요즘에는 뭐 정책 관련 테마까지도 인맥 관련 테마와 함께 무너지고 있는데 원래 이제 수급 분석을 해주시는 또 다른 분인 남은우 원장님께서는 대선이 치러지기 2주 전에는 어떤 테마주든지 다 좀 정리해서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선이 한 일주일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상황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근혜 후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후보 자체가 박빙의 승부 그리고 오차율 범위 안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인맥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인맥 테마주 둘 다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깊어지는 한숨이 나오는 것은 개인 투자자 분들일 수밖에 없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만큼 우리가 거래량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먼저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단의 거래량을 조금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큰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위에 봉을 보시더라도 저항 구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매물대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큰 음봉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차트는 세력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내려가는데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투매가 조금씩 더욱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커지면서 지금은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투매 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다시 V자 반등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 뒤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차트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꼭 한 번 더 착안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항상 나가는 세력에게는 윗꼬리가 발생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물대 자체를 또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 부분이 저항 구간으로 분류가 되면서 거래량은 많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내려가는 차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이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이명박 정부 당선되기 직전에 홈캐스트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서 제가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시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2009년도 이때도 보시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큰 폭의 하락세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정치인 테마주라는 거는 우리가 팔 순간을 주지 않고 쉽게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항상 정치인 테마주는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한 개라고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8대 대선 이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추가 하락이 싫다면 정리를 해줬으면이라는 당부의 말씀 전략 차원에서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로지스타클럽 이상로 전문가의 앞선 수급 분석도 있었죠.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요.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명동지점에서 유성만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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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전략 화면에 먼저 좀 얘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고 얘기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내일장 전략입니다. 내일 주식을 매입해도 좋을지, 그리고 종목 선정의 기준은 특별히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지 세 가지 질문을 역시 드렸더니 우리 주대영 대리님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샀다면 쭉 들고 가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얘기해 주셨고요. 유성만 대리님은 내 마녀의 날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은 이벤트를 피할 종목으로 카프로를 선정해 주셨는데 이벤트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유성만 대리님은 중국의 경기 부양 수혜주라시면서 락앤락을 내일장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해주셨네요. 자, 주대영 대리님의 전체적인 주식시장 보는 의견은 동일한 듯합니다. 바이 앤 홀드, 어떤 종목을 샀다면 그냥 쭉 들고 가도 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기관은 별로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혹은 코스닥에서 많이 파는 모습도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버팀목,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좀 기술적으로 먼저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1964라는 그 8월 말의 전 고점이었죠. 그 이벤트 있었죠. QE3 양적 완화로 인해서 2000포인트까지 한 번에 가기 전에 그 고점대인데 지금 양 이틀간 1964 거기에 딱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선 위에서 있는 건 다소 괜찮은 그림인데요. 지금 외인들이 물량 현물을 많이 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2천억 정도 내외로 야금야금 사면서 그냥 5일선을 타고 오르는 그런 좀 불안한 장세인데요. 지금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좀 불안하다는 거죠. 정치권의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미국 재정 절벽도 그렇고 뭐 이태리 쪽의 총리 사태도 그렇고요. 지금 급변하는 지금 글로벌 증시는 일단 국내가 좀 따라가기엔 좀 벅차지 않나. 그래서 기관들도 오히려 좀 차익 실현하는 그림이 금일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내수주의 또 반락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큰 종목들, 기관들이 수익을 꾸준히 냈던 종목들을 또 많이 대거 물량을 내놓으면서 팔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시장은 2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뭐 랠리라기보다는 그냥 수급이 나아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제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 재정 절벽, 재정 적자 폭은 나날이 늘어날 겁니다. 이자라는 그런 생명성이 있기 때문에 나날이 커져가고요. 그걸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야당하고 어떻게 좀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 그 전에 자기 당의 그런 심리를 반영도 해줘야 되고 표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찬성보다는 오히려 좀 반대하면서 마지막에 마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합의를 꼭 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동을 갖고 꼭 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뭐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이슈이죠. 내일 모레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동시만기 옵션일이 있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겨냥해서 외인들이 포지션을 조금 꾸준히 늘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100포인트가량 코스피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 해도 또 누가 뭐라고 할 그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요. 61선까지도 한번 대밀리는 것도 이벤트로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저점의 물량을 잡았기 때문에 쭉 꾸준히 바이앤홀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금일 좀 의미 있는 좀 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5일선을 터치하는 수준에서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죠. 장중 조정으로서 그칠지 5일선을 좀 깨고 내려갈지는 향후 지켜봐야 되는데요.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조금씩 물량을 줄이면서 다른 종목군들로 많이 산다는 겁니다. 뭐 건설주도 그렇고요. 조선 철강 쪽으로 매기세가 들어와서 금일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뭐 핫픽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조선 철강 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사도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타이밍을 좀 못 맞췄는지 지난주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 가갖고요. 제가 지난주에 현대중공업 추천했는데 좀 다소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고공행진할 거 150만 원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가격 저항 라인에서 분명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고요. 5일선과 61선 이격이 좀 과다됐기 때문에 또 같이 올라와 줘야죠.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할 단계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1964를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삼성전자밖에 없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철강 쪽에서 매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2000포인트까지도 한번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지도 한번 노려봐야 되고, 아니면 이벤트를 겨냥한 그들의 흔들기 전략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오히려 선물 옵션 시장에서 보면 양매수의 흐름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좀 열려서 흔들기냐 그냥 바로 직구로 가느냐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열려 있다라고 보고 조금 천천히 가는. 예,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더 증시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순환매라고도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조금 올라가는 종목도 크게 올라가고 또 빠지는 종목도 크게 빠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좀 저점에 잡았으면 좀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리 좀 물량을 잡으셨기 때문에 샀으니까 이제 쭉 들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이제 시황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 지금도 주식이 거의 없다, 주식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하시면 1940포인트 정도 눌림목이 나올 시 공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유성만 대리님은요, 내마녀의 날에 대한 경계감이 필요하다. 이 답이 제가 주식 살까요에 대한 답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내마녀의 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이렇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잠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수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서 1960선을 이렇게 좀 넘어섰는데, 네. 좀 이제 그동안 너무나 좀 많은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또 무엇보다 좀 걱정되는 거는 국가 지자체의 물량인데 대략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혹시나 그날 쏟아질 경우에는 네. 아까 주대영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40선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조금씩 증시가 상승했다고 해서 섣부르게 접근하지는 마시고 좀 단기적으로 저는 주의하라고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네. 물론 일단 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그날 크게 흔들 가능성도 있지만, 또 반면에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롤오버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에는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기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안정되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또 미국의 이런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는 좀 이렇게 내만연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잊지 마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국가지자체의 매도로 인한 물량이 한 7천억, 8천억 다 쏟아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비차익에서 조금 커버해주면 그래도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한 2,500억 안팎 정도로 보던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2,500억 정도로 보는데, 또 이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매물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목요일 같은 경우 장중에 설령 이렇게 종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장중에 크게 뺄 수가 있는데, 또 그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혹시 또 당황하는 심리에 또 네. 거기서 성급하게 높은 가격에 들어갔다가 네. 또 그날 크게 떨어지는 걸로 보고 또 손절하셔서 이렇게 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아니에요. 요즘에 전까지는 개인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날 경계감을 갖지만 선물옵션 동시만기 목요일날 흔들리면 예. 사도 됩니까? 우리 주대영 대리님에게 흔들면서 갈 수도 있다고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 일단 그날 좀 많이 빠질 경우에는 네. 저는 그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좀 매수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 저는 그 전에 너무 좀 설령 또 내일 또 증시가 또 좀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좀 급격하게 들어가시지는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내일 마녀의 날 종가 부근을 한번 노려보자. 예.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살만한 타이밍이요. 좋습니다. 뭐 흔들릴 때 사든 내일 당장 슬슬 매입을 해보든, 두 분은 요즘에 종목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그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주대용 대리님은 이벤트를 피할 종목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라면?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내일 수요일 날 저녁에 FOMC 회의도 예. 있고요. 목요일 날 금통위원회도 있고, 지금 현재 금통위원회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호주와의 이격 좁히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호주에서 3%대로 낮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벌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압박 카드가 들어오면 뭐 깜짝 이벤트로서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시장을 좀 환호할 수도 있는데요. 금통위원회도 그렇고 이벤트가 요즘 산재에 있죠. 내마녀의 날 너무 저는
양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점에서 잡은 게 아니면 아까 유성만 대리님 말씀하신 대로 종가에 물량을 싣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요. 조선철강 쪽으로 제가 한 2주 전부터 밀고 있는데요. 금융 화폐 종목이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61선에서 한 5일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봤더니요. 코스피 지수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아직 6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뒤늦게 추격 매수하실 분들은 현대중공업이 좀 더 룸이 열려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 개선 기대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BDI 발틱지수가 지금 조금 상승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닥을 좀 잡지 않았나라는 관측 때문에 일단 배 만들 수 있는 뭐 선주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상승한 걸로 보이니까요. 아직은 좀 실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열려 막혀 있다고 보니까요. 저는 한 27,000원 정도 전 고점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을 가기 위해선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차익실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들이 좀 과다 집중됐죠. 지난번에 이틀간 거래량이 집중됐을 때는 61선을 뚫기 위한 어느 정도 매집 물량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이렇게 250만 주가량 물량이 한 번 더 나온다. 장대 양봉을 세운다 싶으면 한 27,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럼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 가진 자들이 언제 팔까 하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뚜려 맞을 수 있는 단가까지 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2만 원을 한 번에 깨고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올라온 각도가 좀 세거든요. 2만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 라인,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깨고 올라오면 더 힘이 강할 텐데 그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61선에서 오버슈팅 나올 때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계속 미셨던 조선 철강 외에 오늘 화학주 쪽도, 그리고 아까 뭐 예. 내수주의 반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화학주 같은 경우 저는 화학을 개인적으로 볼 때 정유화학 섹터를 같이 놓고 보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정유주 쪽으로는 조금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네. 대표적인 화학주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우조선해양과 그런 그림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우조선해양과 지금 똑같은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면서 위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강하게 상승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 고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 33만 원 정도는 무난히 치고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난 후에 재상승을 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좀 WTI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WTI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상단이 좀 100불이고요. 밴드 하단 85불,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85불 선에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 섹터 쪽으로 매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유는 좀 왕따가 됐고요. 화학주만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이따가 추천 종목으로 이제 카프로라는 화학주를 들고 나온 건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WTI가 반등을 해서 정유화학 쪽으로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요.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장중에 좀 같이 따라가는 흐름, 그리고 수익이 났다 하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는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종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내수주의 반락이라고 해서 이제 오리온이 좀 대표적으로 좀 꺾인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좀 주봉에 좀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꾸준히 50만 원부터 이렇게 100만 원까지 왔다가요. 지금 일봉으로 다시 돌아보면 조금 크게 되밀리는 모습.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깨고 내려온 그런 그림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게 좀 거래량도 실렸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온보다 더 안 좋은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시면 이제 SK 브로드밴드인데요. 어제 오늘 너무 심해요. 오늘 예, 기관이 제일 많이 판 종목이던데. 거의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통신 업종인데요. 주봉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뭐 차익 실현할 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부러짐이 있어도 의미 있게 보지는 않는데요. 물량을 이렇게 한 번에 패대기 치면서 내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내놓은 것다기보다는 좀 사면서 좀 박스권을 중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내놓기 위해서는 횡보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매도를 투매를 하기보다는 좀 오히려 들고 가야겠네요. 예,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밴드 하단과 밴드 상단에서 이렇게 물량을 어느 정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는 게 흐름이 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이게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 바로 밑에 이제 61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한번 밀려주시면 한번 좀 사갖고서
좀 어느 정도 5,000원까지도 기대 수익을 또 놓고서 보면은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어느 정도 물량을 그들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피할 종목, 저희가 종목까지 한번 좀 살펴드렸고요. 이번엔 이성만 대리님의 종목 선정 기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수혜주.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오르는 뭐 조선, 철강, 화학 다 결국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올 연말 내년 초 한국 증시를 상승한 가장 큰 모멘텀은 중국 경기 부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리커창의 그 도시화 발언, 즉 이제 농촌까지도 도시화하겠다 그런 발언이 있은 이런 그 새로운 지도부의 적극적인 그런 내수 부양 의지 이런 게 그 종합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제가 여기 보시면 뭐 포스코나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이런 뭐 현대중공업 다 이런 굴뚝주들이 지금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굴뚝주들이 이렇게 다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계속 이쪽 중국 관련된 쪽으로는 앞으로도 더 계속 주가 측면에서 더 상승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근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내 만의 날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안정적인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전 좀 락인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앞서서 사실 LG화학 같은 그런 종목도 지금 상승의 룸이 아주 쬐끔 남아있고 거기에서 이제 더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결국 맥을 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해 오신 락앤락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일단 락앤락 하시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뭐 그 흔히 말하는 그 밀폐 용기인데요. 일단 그 락앤락 같은 경우가 오리온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전국적인 고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군입니다. 또한 그 락앤락 같은 경우는 유통 과정에 있어서도 중간에 이런 중간 상인 없이 락앤락의 모든 유통망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홈쇼핑이나 오프라인, 뭐 특화 판매점 이런 다양한 유통 채널을 이렇게 고루고루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 소비층들의 이런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선 도시, 즉 뭐 상해나 북경 같은 대도시로는 여전히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 대도시들의 소비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이선 도시, 그런 중간급 규모의 도시들에 있는 소비자들도 기존의 이런 생필품 위주의 구매에서 이런 좀 더 럭셔리한 제품의 구매로 이렇게 소비 패턴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측면에서 중국 내에서 고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락앤락의 매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 현재 밀폐 용기에서 유리 제품으로까지 품목 다변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한 2015년까지는 연 20%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락앤락이 그야말로 올 여름에 급락했었던 그 전에 주가 막 3만 원 이상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궁금한데, 일단 단기로 보시니까 락앤락? 예,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또 장기적으로도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좀 그 재고 관리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35,000원까지 이렇게 갔다가 현재 지금 좀 2만 원대까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꾸준하게 중국 경기 부양 모멘텀이 갈수록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이렇게 뭐 2만한 제가 여기 한 121선 근처 정도 되는 곳까지 일단 27,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길게 봤을 때는 3만 원이나 아니면 전 고점인 3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종가가 25,300원 정도인데 내일 뭐 시초가에 담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가격이 있으신지요? 예, 일단 저는 25,000원이라고 저는 일단 그 매수 가격을 생각했는데요. 네. 혹시나 그 위에서 시작하더라도 시초가에 담아도 되고, 일단 단기적인 저는 수익 목표는 27,000원을 일단 네.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성만 대리님의 내일장 관심주, 중국 관련된 락앤락이었네요. 주대용 대리님이 아까 이미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조금 소외받는 정유 섹터 말고 화학주 중에서 카프로를 준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카프로 같은 경우 이름이 카자가 들어가서 자동차 관련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는데요. 예. 전통적인 화학 업체입니다. 1960년대 설립한 꽤 오래된 전통 있는 화학 업체인데요. 나일론 원료죠. 카프로락탐하고 기타 화학 제품 쪽에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총 수요의 한 86% 나일론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는 캐시카우 안정적인 공급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동사에 가장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효성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의 안정적인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분기에 어닝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거의 정유학 셋업 쪽으로 큰 폭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내고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을 한번 보면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차트 보면서 접근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참 덜 올라갔네요. 네, 지금 이렇게 네. 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제 어닝 쇼크를 한번 지난 분기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잡고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림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제가 좀 뽑았을 때보다 또 많이 올라와서 종가 마감을 해서 약간 좀 다소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6% 올랐지만 얼마에 살까요? 그래도 내일 시초가로 좀 일단 공략을 하도록 하고요. 네. 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1,500원인데요. 13,500원 정도면 61선 바로 언저리 그 부분까지니까요. 지금은 낙폭 과대에 대한 되돌림이지만 이 61선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고 나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추천 종목 곧바로 AS 한번 들어보죠. 삼성전기였었잖아요. 네, 오늘 제가 좀 10만 7천 원에 들어갔다가 약간 좀 수익이 나더니 금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함께 좀 문매를 맞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래 꼬리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 10만 2천 원 정도까지 손절 라인 놓고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11만 원 찍어줬었는데요. 삼성전기 손절가 다시 좀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CJ 한번 AS 들어볼까요? CJ 그 지난 12만 한 4,500원까지 갔었는데요. 이미 목표가를 뚝 이렇게 추월했다가 너무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요 며칠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CJ 또한 중국이 부양되면 그에 대한 판매도 증가하는 수혜주이기 때문에요.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더 많은 수익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추천 다음날 곧바로 목표가 가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S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전략 종합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네, 결국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은 카프로와 락앤락이었군요. 도움 말씀 주셨던 유성만 대리님, 주세영 대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울산 내일장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